그날 저녁, 서울교회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가족 만찬이 열리고 있었다. 김지은은 포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부모님의 얼굴에는 익숙한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고 동생 민호와 그의 약혼녀 수아는 기대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할게요. 여러분 모두와 방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부모님의 눈썹이 찌푸려지며 민호가 먼저 소리쳤다. 뭐? 왜 갑자기? 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지은의 나이 36, 서울의 중소금융회사에서 감사팀장으로 일하는 그녀의 삶은 겉보기엔 성공적이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해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고 사무실에서 숫자들을 꼼꼼히 검토하며 보낸다. 그녀의 원룸은 한강이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가구는 최소한으로 생활은 검소했다. 매월 저축액을 계산하고 퇴직연금을 불리며 비상금은 1년치 생활비를 넘겼다. 하지만 이런 책임감이 그녀의 정체성을 삼켜버린 지 오래였다. 친구들이 유럽 여행을 떠나거나 스타트업에서 도전을 하던 대학 졸업 후 지은은 이미 풀타임 직장인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 집으로 돈을 보내기 시작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처음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원비, 어머니의 차 수리비, 지붕 누수. 그러다 동생의 학비까지. 지은은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했다. 8년 전 11월의 화요일 저녁. 첫 승진을 하고 나서 주방 테이블에 앉아 더 많은 저축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보일러가 고장 났다며 겨울이 다가오는데 추위에 떨 수 없다고. 지은은 망설임 없이 300만 원을 송금했다. 잠시만 도와주면 돼 이 꽃값 풀게요. 하지만 불이라는 말 속에 진짜 우리는 없었다. 동생 민호는 당시 22살, 꿈 많고 계획 없는 청년이었다. 서울의 한 사립대에 들어갔지만 3학기 만에 중퇴했다. 교육 체계가 창의성을 죽인다고 주장하며 이제 30, 그는 온라인으로 빈티지 만화책을 판다고 했다. 주로 플리마켓을 돌며 만화책을 사 모으고 언젠가 대박날 거라 믿는다. 그의 아파트는 지은이 월세를 내주고 있었고 방 안은 먼지 쌓인 만화책 상자와 깨진 만화 잡지로 가득했다. 패턴은 점점 고착되었다. 모든 위기에는 가격표가 붙었고 그 가격표에는 지은의 이름이 새겨졌다. 어머니의 치과 치료 400만 원, 아버지의 트럭 수리 150만 원, 민호의 사업 투자 600만 원. 숫자들은 이제 흐릿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통장에서 그들의 통장으로 끊임없는 출혈. 가장 아픈 건 돈이 아니었다. 그들이 그녀를 로봇이라고 부르는 방식, 듣지 않을 때도 들려오는 말들. 지은이는 너무 딱딱해. 어머니가 교회 친구들에게 한숨 쉬며 말하곤 했다. 일만 하고 놀 줄 모르니 걱정돼. 민호는 안정된 직장을 추천할 때마다 눈을 굴렸다. 누구나 회사 로봇처럼 살고 싶진 않아. 누나 어로봇. 그들의 애칭이었다. 예산 세우고 5년 계획 짜는 게 그녀를 덜 인간적으로 만든다는 듯 그녀가 보너스를 위해 스프레드시트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시간을 감정을 빼앗는 일이라고 치부했다. 그들은 그녀를 차가운 계산기처럼 그렸다. 하지만 그건 진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핑계였다. 그녀는 자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을 뿐. 최근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36이 되고 40대가 가까워지면서 아니면 동료들이 휴가를 계획할 때 그녀는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아니면 단순한 피로 때문일까? 어머니의 긴급 전화가 월급날 직후에 온다는 사실, 민호의 여자친구가 매번 새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나는 반면
그는 차 수리를 못한다고 하는 점, 아버지의 건강위기가 체크가 통과되자마자 사라지는 점에 지난달, 지은은 처음으로 생각해 볼게요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새 안경이 급하다고 할 때 그 침묵은 귀를 찢을 듯 했다.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가 외국어를 들은 듯 반복했다. 지은아, 너 괜찮니? 그날 밤, 거울 속 그녀는 피곤한 여자였다. 36 나이에 맞지 않는 주름. 사랑을 유용함으로 착각한 여자, 가족을 착취로 오해한 여자. 그 후, 그녀는 방에 들어설 때 멈추는 대화, 죄책감 어린 시선, 돈 폭탄 전에 아첨하는 태도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한 번 보니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삶과 그들의 대비는 극명했다. 지은이 새벽 5시 45분에 일어나 회의 준비를 할 때 부모님은 낮 12시까지 잠을 잤다. 그녀가 10년간 유지비를 도운 그 집은 이미 갚혔어야 할 아파트였다. 하지만 투자 명목으로 2번째 대출을 받았고 수익은 본 적 없었다. 아버지는 5년째 일하지 않았다. 처음 등 부상은 진짜였지만 의사는 6개월 후 가벼운 일로 복구하라고 했다. 그는 돌아가지 않았다. 이제는 안락의자에 앉아 뉴스를 보며 정부를 탓하고 장애 수당으로 간신히 식비를 충당했다. 어머니는 공예품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지만 관절염 때문에 자주 쉬었다. 손가락은 페이스북 스크롤할 때만큼은 민첩했다. 그들의 냉장고는 지은의 것과 달랐다. 그녀가 일요일에 닭가슴살과 현미밥, 찐 채소를 포장할 때 그들은 프리미엄 한우 스테이크, 수입 치즈, 그녀의 주간 식비보다 비싼 와인을 쌓아두었다. 작은 사치가 필요해. 인생이 짧잖아. 어머니가 코스트코 영수증을 보며 말했다. 민호의 상황은 더 화가 났다. 30에 그는 서울의 트렌디한 동네의 투룸 아파트에서 살고 지은이 월세 140만 원을 냈다. 그의 만화 사업은 좋은 달에 30만 원 벌이 공과금도 못 갚았다. 나머지는 지은 목 림시야. 큰 거래가 성사되면 민호의 눈은 또 다른 환상으로 빛났다. 작년엔 가상화폐, 재작년엔 드롭쉬핑, 지금은 만화. 그의 여자친구 수아는 그 꿈을 믿는 척했다. 25, 인스타그램 필터 같은 미인으로 직업은 없었다. 하지만 지은의 삶에 조언했다. 데이트 앱 써봐요. 나이 들기 전에. 일만 하고 남자 없고 재미없는 게 슬프잖아요. 돈이 뭐라고 마이런이었다. 지은의 돈으로 산 캐나다 구스 재킷을 입은 여자가 삶 즐기라고 설교하다니. 지은은 입을 다물었다. 항상 그랬다. 가족의 신화는 고정되었다. 지은은 차갑고 계산기 같고 스프레드시트밖에 모른다. 모임마다 그 이야기를 장식했다. 추수감사절에 노트북 가져온 거 기억나? 민호 예산 세우려 할 때 웃음소리가 터지지만 돈 필요할 때 칭찬이 따랐다. 지은이 없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믿음직해. 하지만 속으로는 바보라고 생각했다. 진짜 아픔은 돈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가치였다. 아버지가 볼링 친구에게 30만 원 볼링공 사주고 어머니가 교회 사운드 시스템에 50만 원 기부하고 민호가 친구 카페 킥스타터에 100만 원 넣을 때 지은의 도자기 클래스 6주 7만 원. 애는 비싸네. 좀 기다려봐. 돈이 아니었다. 가치, 배려, 존중. 그들은 그녀를 꿈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냥 자원, 마르지 않는 샘, 가족의 ATM이 되니 다른 게 될 수 없었다. 승진은 그들의 꿈을 키웠고 보너스는 이미 지출되었다. 그녀는 사람이 아닌 가능성이 되었다. 그녀가 이걸 가능케 한 건 알았다. 대화 대신 체크, 경계 대신 송금. 그들의 시각을 강화했다.
로봇처럼. 하지만 로봇은 무정하다는 말에 상처받지 않고 새벽 3시의 사랑인지 유용함인지 고민하지 않고 복수를 계획하지 않는다. 초대는 목요일 저녁 왔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흘렀다. 지은아, 토요일에 특별 가족 저녁회 내가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하려고. 6시 딱 예쁘게 입고 와. 14년간 처음 있는 감사 만찬. 경고벨이 울렸지만 동의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었다. 토요일은 습하고 흐렸다. 검은 드레스 입고 부모님 집으로 갔다. 민호의 낡은 현대차 옆에 낯선 BMW. 수아의 거라 짐작. 들어서자마자 의심이 확실해졌다. 식탁은 어머니의 고급 그릇으로 세팅, 촛불이 반짝였다. 아버지는 정장 재킷, 민호는 새 셔츠. 우리 딸 왔네, 아버지가 안아주며 과장되게 말했다. 메뉴는 10년 전 그녀가 좋아하던 불고기, 김치찌개, 반찬들. 이제 안 먹지만 지적하면 더러운 사람이 된다. 대화는 칭찬 경쟁이었다. 지은이는 항상 똑똑했지. 고등학교 수학대회 우승할 때부터 알았어. 어머니가 와인을 채우며. 최고의 누나야. 언제든 도와주지. 민호가 수아를 보며. 우리 가족에 지은이 있어서 행운이야. 수아가 다이아 반지를 번뜩이며. 여기 왔다 생각했다. 멋진 소식 있어. 민호가 수아 손잡으며. 약혼했어. 축하 인사 후. 본론. 목적지 결혼식 할 거야. 제주도에서 작고 친밀하게 50명쯤. 수아가. 완벽한 장소 봤어. 1,800만 원이면 돼. 숫자가 공기 중에 떠올랐다. 1,800만 원. 지은이 반복. 저축 중이지만 도와줄 수 있지. 민호가. 내가 성공했잖아. 우리에게 큰 의미야. 휴가도 되니까. 이 수아가. 조작이 투명했다. 연습한 듯 후 생각해볼게. 그 말에 방이 차가워졌다. 생각. 내 결혼식이야. 민호가. 제주도가 꿈이었어. 수아가 날카롭게. 그럼 직접 내. 지은이 제안.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다. 지은아, 이건 달라. 가족이야. 감사 만찬이라더니 영업처럼 느껴지네. 지은이. 너 정말 차갑다. 수아가 폭발.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해볼게. 저녁 고마워. 그들의 무대를 뒤로 하고 나왔다. 그날 그들은 과도하게 손을 썼고 로봇이 고장날 줄 몰랐다. 다음 화요일 세금 서류 들고 부모님 집에 들렀다. 오후 2시 30분. 민호 없을 줄 알았는데. 조용히 들어가니 TV 소리 넘어 목소리. 어머니와 민호. 지은이가 예상보다 까다로워. 생각해볼게라니. 지은은 멈췄다. 그들은 계획을 논의했다. 가짜 심장 문제, 그녀를 철저한 은행이라고 웃으며. 모든 걸 들었다. 다음 며칠은 흥미로웠다. 그들은 재정비할 테지만 지은의 안전망은 닫혔다. 초대가 다시 왔다. 어머니가 사무실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얘기해야 해. 이 거리감, 날 죽일 것 같아. 거리. 어머니 건강 문제 때마다 답했어요. 너 달라졌어. 더 차갑게. 일관됐어요. 어머니가 다르게 느껴지실 뿐. 토요일 만찬과 그냥 가족 모임. 약속해. 아무 의도 없음이 웃겼지만 동의했다. 마지막 막이 필요했다. 토요일은 더웠다. 도착하니 모두 모였다. 긴장감이 맴돌았다. 만찬은 간소, 병원비 후 고생 표시. 대화는 중립적이었지만 눈빛이 신호였다.
디저트 때 민호가 누나, 결혼식. 제주도가 과했어. 부산으로 줄일게. 1,000만 원이면 돼. 1,000만 원 지은이. 보증금 300만 원 이미 냈어. 취소하면 잃어. 누구 돈으로 그 물음에 모두 얼었다. 빌렸어. 수아 부모님께. 그럼 갚아 어머니가? 민호가 타협 중이야. 도와줄 수 있지? 보일러, 지붕, 트럭, 병원비, 사업, 월세처럼. 가족은 서로 도와. 아버지가? 한 방향처럼 보이네. 너 이기적이야, 수아가. 로봇 같아. 혼자 사는 게 당연해. 지은이 미소 지었다. 그 말들이 그녀를 해방시켰다. 거래하자. 1,000만 원 줄게. 충격, 안도, 의심. 정말. 조건 있어? 이게 마지막. 더 이상 없어. 그리고 지난 돈 모든 기록. 영수증, 명세서. 왜? 내 기록이야. 갚을 계획이니 추적했겠지. 침묵. 그리고 진실 말해. 로봇, 은행, 바보에 대해. 우린. 화요일 들었어. 가짜 심장 결석, 심장 발작 계획. 어머니 안색 창백.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진실. 침묵이 무거웠다. 탐욕과 가식 사이 선택. 민호가 먼저. 좋아. 너 차갑다. 완벽한 직장, 아파트에서 우릴 내려다봐. 돈 줄 때마다 판단해. 계속. 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위험 피하고 계산만. 삶이 아니야, 수아가. 관대 척하지만 점수 매겨. 진짜 가족은 안 그래.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진지했어. 행복보다 오름. 36살에 혼자. 성공이 뭐야, 어머니가. 사랑하지만 좋아하지 않아. 날 실패자로 느껴. 우월감으로 돈 주고 구원자처럼. 원망해. 말들이 불꽃처럼. 고마워. 깨달았어. 돈은 민호가. 지은이 웃었다. 아니. 완전한 진실 아니었어. 사기, 조작 인정 안 해. 화요일. 맞아. 날 바보라고 웃었지? 뭐 원해? 아무것도. 이제 당신들한테 아무것도. 보증금 잃어. 돈 관리 배우겠네? 가족 버려? 아니. 가족은 속이지 않아. 가짜 위기 만들어 결혼식 돈 뜯지 않아. 문 앞에서. 점수 매겼어. 14년간 1억 3,700만 원 사랑 가격. 하지만 가치 있었어. 당신들 진심 알아서. 지은아, 어머니가. 날 봐. 로봇처럼. 시스템 셧다운. 집을 나서니 가벼웠다. 무게가 사라졌다. 뒤에서 소란. 하지만 멀어졌다. 그들은 전화, 문자, 방문. 지은은 와인 마시며 기다렸다. 월요일, 번호, 이메일 바꿈. 자유가 중독적이었다. 도자기 클래스, 아이슬란드 여행, 치료. 3주 후, 결혼식 무기한 연기. 1달 후, 부모님 푸드뱅크. 하지만 독성 끊기는 조용했다. 추수감사절에 혼자 중국 음식 먹으며 자유와 슬픔. 치료사 물음. 후회. 늦게 깨달은 것, 그들 기능장애에 돈 쓴 거, 날 자원으로 본 거. 이제 그녀는 돈 넘어 가치로 친구, 동료와 6개월 후 수아 만남. 민호와 헤어졌어요. 돈 떨어지니 관계도. 지은은 대답 없이 나갔다.
1년 후, 그녀는 37살. 안정, 자유, 가족 단절. 비극. 아니, 최고 투자. 착각 가격, 사랑 착각. 이제 그녀는 재프로그래밍된 로봇. 끝없는 주기 끝내고